자, Y뉴스 오늘 또 권영철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수역 신안에 대한 김태흠 의원의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뭐 국회에 등원한 걸 가지고 무노동, 유노동 따지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좀 어쨌건 그렇다고 대중 인기 영합으로 안 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세비가 대기업 부장 정도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1억 3,796만 원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Y뉴스 어떤 주제로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박정우 앵커는 영화 카트 보셨나요? 예고편과 줄거리를 잘 알고 있고 이제 조만간 볼 예정인데요. 아, 그렇고요. 그럼 혹시 드라마 미생 보셨나요? 이 미생은 웹툰으로 좀 봤고 예. 그 드라마 2편 정도 봤습니다. 오늘 이걸 이제 영화 카트와 드라마 미생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두 작품에서 주제가 다르지만은 공통으로 관통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제 작품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객들이 공감도 하고 뭐 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드라마 미생과 영화 카트 외에 눈물샘을 자극하는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영화 카트를 물론 보셨겠죠? 예. 저는 뭐 영화를 지난 주말 봤는데요. 예. 영화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 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영화를 보다 보니까 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영화가 그 관객들이 반응이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극적인 설정 없이 그냥 날것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줄 뿐인데 슬픔을 참기 힘들었다. 최근 3년간 본 영화 중에 제일 눈물 많이 흘린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예. 드라마 미생에 대해서는 이제 눈물보다는 공감한다는 표현들이 많은데. 직장생활은 똑같아요. 그 팀장님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듣고 있으면. 그렇죠. 뭐 생각나고. 예. 사회 초년생들은 꼭 봐야 된다. 뭐 인생 공부 제대로 한다 등등 그런 반응들이 있죠. 예.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설정으로 가거나 이른바 막장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직장인들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 좀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미생과 카트 이게 네. 이렇게 눈물샘 자극하면서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쭉 보면서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예.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팍팍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미생의 기획 제작을 맡은 이재문 PD는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철칙이 팍팍한 사람들에게 장난치지 말자는 것이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자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예. 갑자기 하다 보면은 뭐 여자 주인공은 사장의 딸이라거나 갑자기 뭐 고위 이혼의 순결한 아들이 등장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영화 카트도 대형마트 계산원들의 고달픈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그런 부분에 많은 내용을 활용하고 있죠. 예. 영화를 제작한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가 영화를 만든 뒤에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인데 영화를 보고 나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줬다고 평가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우리 삶에 있는 가족같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요? 그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은 영화나 드라마가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트 계산원이나 청소 노동자, 우리 곁에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면접을 50번이나 봤다는 젊은 비정규직에서부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싱글맘 이런 모습들 또 그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직장인들의 모습 뭐 술에 취해서 통닭을 들고 잠자는 애들을 깨우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 등등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네. 뭐 저도 저희 어머니도 이제 백화점 노동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마트를 보면서 참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자, 세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요? 이게 어쨌건 상업 영화고 상업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예.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상업 영화나 상업 드라마는 흥행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일단 드라마 미생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생은 콘텐츠 파워 지수 이게 뭐 시청률과 VOD 뭐 이 다운로드 숫자 등등을 다 합치는 건데 이게 그 지상파의 쟁쟁한 무한도전이나 해피 썬데이 등을 제치고 4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미가 있습니다. 예, 시청률도 애초에는 뭐 한 3, 4% 예상했다는데 벌써 6%를 올리고 있고요. 네.
그 영화 카트도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무거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칫 계몽이거나 가르치는 그런 위주로 흐를 수 있는데 예. 이런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그런 반응들은 없었습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영화 배우 캐스팅도 흥행을 고려해서 예. 뭐 연기파 배우들 특히 뭐 이제 카트에서는 저는 잘 몰랐지만은 아이돌 그룹 엑소의 그 도경수까지 캐스팅을 했는데 예. 어린 초등 중딩 학생들이 그걸 뭐 예를 보러 왔다가 영화를 보고 다른 느낌을 갖는 뭐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예. 것들이 이 드라마나 영화가 관객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는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이 Y뉴스에서 카트와 미생 같은 주제로 다룬 것은 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게 뭐 제가 뭐 연예를 담당하거나 영화를 깊이 있게 아는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예. 저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다뤘는데 예. 미생이 바둑에서 미생마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박정 앵커가 오늘 아침 그 오프닝에서 그 얘기를 했죠.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준비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 얼마인지 박정 앵커 아시죠? 뭐 600만 명이 넘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는 미생, 다시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카트에 나오는 비정규직 노동자, 미생에 나오는 인턴과 그런 노동자들을 더 양산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인데 이게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 카트나 미생을 오늘 주제로 다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평생 값은 없다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평생 값은 없다. 예, 누군가에는 의리고 예. 언젠가는 의리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미생의 이정훈 PD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정규직 중에 안심할 수 있는 정규직은 얼마나 될까?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바둑이 인생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다루고 준비를 하면서 미국인 로스 플린이 쓴 청춘 착취자들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게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같은 선진국도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다. 예. 이 책 내용 중에 저는 가장 쇼킹하게 봤던 게 알바만 5년, 인턴만 10년이라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만 5년 동안 하고 그 또 인턴만 10년 동안 하는 그런 현실. 그걸 해야 정규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 이 책이 뭐 인턴과 수습의 역사, 청춘을 어떻게 착취당하는가 등등의 내용과 함께 마지막에는 인턴 권리장전을 부르고를 싣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그냥 눈물샘만 자극하지 말고 우리 네. 주변 이웃의 얘기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저도 영화 한번 꼭 봐야겠네요. 네. 네.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